안녕하세요. 토토웨이입니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대표팀의 세르게이 바르바레즈 감독은 이번 월드컵 예선 두 번째 라운드를 앞두고 주장 에딘 제코가 이끄는 26인 소집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에딘 제코는 이번 경기에서 A매치 141번째 출전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번 명단에는 시아드 콜라시나츠, 라데 크루니치, 그리고 셰필드 유나이티드 소속 수비수 아넬 아흐메드오지치 등 기존의 핵심 선수들이 빠졌습니다. 특히 아흐메드오지치는 최근 개인 사유로 국가대표 은퇴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 좌측 수비수인 콜라시나츠는 지난 4월 전방 십자인대 부상을 당해 결장이 불가피하며 그의 자리를 아마르 데디치 혹은 나일 오메로비치가 대체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산마리노는 이번 월드컵 예선에서 대부분의 기대를 니콜라 난니에게 걸고 있습니다. 그는 지난해 UEFA 네이션스리그 리그C에서 2골을 넣으며 팀의 승격을 이끌었던 주요 공격 자원입니다. 또한 10대 공격수 니코 센솔리는 리히텐슈타인전에서 결승골을 기록하며 산마리노 역사상 첫 공식전 승리를 안겼으며 이번 경기에서도 선발 출전이 유력합니다. 산마리노 선수들 대부분은 국내 리그에서 뛰고 있지만 사스올로 19세 이하 경기에서 활약 중인 벤베누티 쌍둥이 형제는 지난 3월에도 대표팀에서 모습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반면 전 주장 마테오 비타이올리는 이번 명단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보스니아는 앞선 두 경기에서 루마니아 원정 승리와 키프로스 홈 승리를 기록하며 H조 선두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예선은 보스니아가 독립국가로서 두 번째 월드컵 본선 진출을 노리는 중요한 기회이며 봄철 UEFA 네이션스리그 플레이오프에 참여했던 오스트리아도 본격적으로 경쟁에 뛰어든 상황입니다. 따라서 바르바레즈 감독은 이번 산마리노와의 홈 경기에서 반드시 승점 3점을 확보하고 동시에 다득점으로 골득실도 끌어올려야 합니다. 감독은 2025년 이전까지 8경기 중 6패를 당하며 비판을 받았지만 최근 들어 분위기를 반전시키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와 다음 주에 열릴 산마리노와의 두 연속 예선 경기, 그리고 슬로베니아와의 친선전을 통해 상승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로 두 팀은 2006년 독일 월드컵 예선 당시에도 두 차례 맞붙은 바 있으며 당시 보스니아는 합계 6대1로 두 경기를 모두 승리한 바 있습니다. 반면 산마리노는 이번 월드컵 예선 시작부터 키프로스, 루마니아에게 연달아 패하며 어려운 출발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역사적인 UEFA 네이션스리그 첫 승과 리그C 승격을 달성했지만 이번 예선을 통해 다시 냉혹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산마리노는 조 최하위에 머물 가능성이 크지만 네이션스리그 경로를 통한 플레이오프 진출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번 예선의 주요 목표는 모든 경기를 패하지 않고 최소한 승점 1점이라도 획득하는 것이며 그중 보스니아 원정은 가장 어려운 과제가 될 것입니다. 참고로 산마리노는 지금까지 월드컵 및 유로 예선을 통틀어 총 164경기에서 단 한 번도 승리한 적이 없습니다. 가장 최근의 무승부는 2013년 에스토니아전이었습니다. 보스니아는 최근 상승세를 바탕으로 홈에서 산마리노를 상대로 무난한 대승을 거둘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력 차이가 뚜렷하며 산마리노는 실점 최소화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입니다. 위건 애슬레틱 소속 수비수 제임스 캐러거는 리버풀의 전설적인 선수 제이미 캐러거의 아들로 몰타 대표팀 출전 자격을 얻었으며 3월에 국제 무대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이번 주말 경기에도 출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지난 폴란드전에서 퇴장을 당한 일리아스 슈아레프 선수는 두 경기 출장 정지 징계의 첫 번째 경기를 이번에 소화하게 됩니다. 커트쇼와 가브리엘 멘츠도 징계로 이번 경기에 결장하며 이들은 다음 주 화요일 열리는 네덜란드전부터 복귀할 수 있습니다. 스타드 랭스 소속 미드필더 테디 테우마 선수는 이번 경기에서 선발로 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는 슬리마 원더러스 소속의 공격수 키리안 은어코와 함께 대표팀 내 최다 득점자인 4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대팀인 리투아니아에서는 미드필더 페도르 체르니흐 선수가 A매치 통산 100경기 출전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는 리투아니아 역대 출전 순위 2위에 올라 있으며 현재 사울리우스 미콜리우나스 선수와는 단 2경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비 라인에서는 에드비나스 기르드바이니스 선수와 키프라스 카주콜로바스 선수가 선발로 나설 가능성이 높으며 공격진에서는 아르투르 돌즈니코프, 유스타스 라시치카스, 지네이티스 선수가 중앙 공격수 아르만다스 쿠치스를 지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몰타는 최근 7차례 월드컵 예선 캠페인에서 모두 조 최하위에 머물렀으며 이번 예선에서도 비슷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 열린 핀란드전과 폴란드전에서 각각 0대1, 0대2로 패하며 조별리그 2연패를 기록하였습니다. 올해 1월 새롭게 부임한 에밀리우 데 레오 감독 체제하에서 몰타는 두 경기 동안 총 8개의 유효 슈팅을 기록했으나 득점에는 실패하였고 두 경기 모두 퇴장 선수가 발생해 수적 열세 속에 경기를 치러야 했습니다. 몰타는 현재 그룹 G에서 선두권과 4점 차이로 뒤처져 있으며
지금까지 메이저 대회 본선에 한 번도 진출한 적이 없습니다. 총 114회의 월드컵 예선 경기 중 단 3승만을 기록할 정도로 성적이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FIFA 랭킹 169위인 몰타는 리투아니아와의 맞대결에서 3경기 중 1승 1무를 기록하고 있어 이번에도 나쁘지 않은 결과를 기대해볼 만합니다. 특히 이번 경기는 몰타의 월드컵 예선 통산 100번째 패배가 될 수도 있어 선수들에게는 이를 피하려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리투아니아는 최근 A매치 9경기 연속 무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경기에서는 핀란드를 상대로 전반 17분 만에 0대2로 끌려갔으나 아르만다스 쿠치스와 그비다스 지네이티스의 골로 2대2 무승부를 이끌어내며 8연패의 사슬을 끊었습니다. 이들은 최근 12경기 중 9경기에서 득점을 기록하며 공격력 면에서 몰타보다 나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FIFA 랭킹 143위인 리투아니아 역시 메이저 대회 본선 진출 경험은 없으며 가장 좋은 성적은 1996년 월드컵 예선에서 10경기 16점을 기록해 조 3위를 차지한 것입니다. 그러나 2012년 이후 월드컵 예선 13경기에서 단 1승도 거두지 못했고 최근 5경기에서는 연속 무득점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투아니아는 몰타와의 최근 월드컵 예선 2경기에서 1승 1무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6년 10월 홈경기에서는 몰타를 2대0으로 꺾은 바 있습니다. 몰타는 이번 경기에서도 근소한 점수 차로 패할 가능성이 있으며 최근 득점력을 유지하고 있는 리투아니아가 승리를 거둘 것으로 예상됩니다. 잉글랜드 대표팀의 토마스 투엘 감독은 두 번째 소집 명단을 발표하면서 첫 번째 명단에 포함되었던 선수들 중 8명을 제외하였습니다. 이 중에서는 필 포든, 마커스 레시포드 그리고 유로파리그 우승 멤버인 도미닉 솔랑케가 눈에 띄게 제외되었으며 솔랑케 대신 아라을리 소속 공격수 이반 토니가 발탁되었습니다. 첼시의 센터백 트레보 찰로바는 이번 소집을 통해 성인 대표팀 첫 A매치 데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말 경기는 승점이 걸려있는 만큼 투엘 감독은 주전급 라인업을 우선 기용하고 다음 주 세네갈과의 친선전에서 일부 로테이션을 가동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잉글랜드의 주장 해리 케인은 이번 경기를 통해 대표팀 통산 106번째 A매치 출전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바비 찰튼 경과 프랭크 램파드와 함께 대표팀 최다 출전 공동 7위에 오르게 되는 기록입니다. 상대팀인 안도라는 이번 소집에서 핵심 자원을 잃었습니다. 오랜 기간 대표팀의 중심 역할을 했던 42세 베테랑 마르크 푸율이 이번 명단에서 제외되었고 대표팀 통산 두 번째로 많은 5골을 기록한 공격수 알베르트 로사스 우바크 역시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주장 마르크 발레스가 공격적인 역할까지 일부 맡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5세의 발레스는 이번 잉글랜드전과 세르비아전에 출전할 경우 A매치 100경기 출전 기록을 달성하게 됩니다. 골키퍼는 현재 비아레알 B팀에서 활약 중인 이케르 알바레스가 출전할 예정입니다. 투엘 감독이 이끈 3월 A매치 2연전은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알바니아와 라트비아를 상대로 각각 2대0, 3대0 승리를 거두며 두 경기 모두 무실점 승리를 기록했고 알바니아전에서는 마일스 루이스 스켈리와 해리 케인이, 라트비아전에서는 케인, 제로드 보우엔, 에베레치 에제가 득점에 성공하였습니다. 일부 팬들은 더 큰 점수차의 승리를 기대했을 수 있지만 투엘 감독 입장에서는 조 1위를 확보하기 위한 승점 6점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해당 조에서는 1위 팀만이 2026년 월드컵 본선 진출권을 자동으로 획득하게 됩니다. 투엘 감독은 전임 리 카슬리 감독의 체제를 이어받아 유로 2024 준우승 이후 현재 5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매 경기 2골 이상을 기록했고 최근 3경기 연속으로 클린시트까지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로 2024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슬로베니아를 상대로 무득점에 그친 이후 현재까지 12경기 연속 득점 중이며 이번 경기에서도 그 흐름이 끊긴다면 큰 충격이 될 것입니다. 반면 세계 랭킹 173위인 안도라는 이번에도 조 최하위에 머물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첫 메이저 대회 본선 진출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올해 2025년 첫 두 경기에서도 라트비아의 0대1, 알바니아의 0대3으로 연패하며 무득점에 그쳤습니다. 세르비아는 아직 예선 경기를 치르지 않았지만 골득실에서 앞서 안도라보다 높은 순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두 팀은 6월 10일에 맞대결을 펼칠 예정입니다. 안도라는 최근 A매치 25경기에서 단 1승만을 거두었으며 이후 4경기 연속 무득점에 그치고 있습니다. 또한 잉글랜드와의 최근 6번의 공식 맞대결에서는 모두 대패했고 득점 없이 매 경기 다실점한 바 있습니다. 잉글랜드 대표팀에게는 진정한 시험 무대가 앞으로 기다리고 있겠지만 이번 안도라전은 감독이 누구든 손쉽게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경기로 보입니다. 더욱이 이번 경기는 안도라가 홈 경기를 치를 수 없는 상황에서 바르셀로나의 중립구장에서 열리기 때문에
잉글랜드가 일방적으로 경기를 지배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저의 분석을 재미있게 보고 계시다면 잠시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알바니아 대표팀의 실비뉴 감독은 이번 세르비아전과 라트비아전을 앞두고 공격 자원 선택에 있어 행복한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첼시의 아르만도 브로야가 우준히 레이 마나이와 함께 4-2-3-1 전형 내 최전방 자리를 두고 경쟁하고 있습니다. 다만 브로야는 이번 시즌 에버턴에서 후반기 출전 시간이 부족했고 마나이 역시 터키 슈바사스포르에서 시즌 막판 2경기를 사타구니 부상으로 결장했기 때문에 몸 상태가 완전히 회복되었는지 관리가 필요합니다. 알바니아 대표팀의 리더십 그룹은 모두 이탈리아 클럽에서 활약 중입니다. 주장 베라트 지롤시티, 부주장 엘세이드 히사이, 제3주장 아르디안 이스마일리가 그 주인공입니다. 특히 히사이는 현재 A매치 89경기를 기록 중이며 알바니아 대표팀 역대 최다 출전 기록에 단 5경기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반면 세르비아는 이번 소집에서 주장 골키퍼 프레드라그 라이코비치가 허벅지 부상으로 명단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는 현재 수술을 마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첼시 소속 골키퍼 조르제 페트로비치가 이번 주말 골문을 지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드라간 스토이코비치 감독은 최전방 조합에서 평소처럼 고민에 직면해 있습니다. 두산 블라호비치와 알렉산다르 미트로비치 중 한 명만 기용할지 아니면 두 명을 동시에 3-5-2 전형에 배치할지 결정이 필요합니다. 만약 미트로비치가 출전한다면 A매치 통산 99번째 경기가 되며 조만간 세르비아 역사상 100경기 이상 출전한 5번째 선수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골은 그의 A매치 60번째 득점이기도 합니다. 알바니아는 3월 잉글랜드전에서 투엘 체제의 새로운 대표팀에 패한 뒤 2차전에서는 약체 안도라를 맞아 무난히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바르셀로나 유스 출신 레이 마나이가 전반 20분 안에 멀티골을 터뜨렸고 종료 직전 미르토 우주니가 헤더로 쐐기골을 넣으며 3-0 완승을 거뒀습니다. 알바니아는 유로 2024의 짧은 본선 경험을 바탕으로 메이저 대회 연속 진출을 노리고 있습니다. 알바니아는 바르셀로나와 아스날에서 활약했던 왼쪽 수비수 출신 실비뉴 감독이 지휘하고 있으며 그의 수석 코치 중 한 명으로 프리미어리그 우승 경력이 있는 파블로 사발레타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재 알바니아는 조 2위로 플레이오프 진출권을 확보하고 있으며 예선이 아직 초기 단계임을 감안해도 매우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룹 내 안도라와 라트비아는 상위권 경쟁에서 다소 멀어진 전력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알바니아와 세르비아가 잉글랜드에 이어 조 2위 자리를 두고 직접 맞대결을 펼칠 가능성이 큽니다. 알바니아는 월드컵 본선 첫 진출이라는 역사적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절호의 기회를 잡고 있습니다. 만약 잉글랜드가 안도라와의 경기에서 예상 외의 실수를 범한다면 알바니아가 조 1위로 올라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로 알바니아는 최근 월드컵 예선 홈경기 5경기 중 4승을 거두는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세르비아는 월드컵 예선 개막이 다소 늦어졌습니다. 지난 3월에는 UEFA 네이션스리그 일부 리그 잔류를 위한 플레이오프에 집중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리그 A에서 3위를 차지하며 리그 B 승격을 노리는 오스트리아와 2연전을 치렀습니다. 첫 경기에서는 원정에서 1-1 무승부를 기록했고 이어진 홈경기에서는 네마냐 막시모비치와 두산 블라호비치의 득점으로 3-1 승리를 거두며 일부 리그 잔류에 성공했습니다. 이로써 세르비아는 최근 4경기에서 패배 없이 좋은 흐름을 유지하고 있으며 티라나 원정에서 이번 월드컵 예선 첫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참고로 세르비아는 독립국으로서 월드컵 본선에는 연속 진출했지만 단 한 번도 조별리그를 통과한 적은 없습니다. 양국의 성인 대표팀 간 공식 경기에서는 세르비아가 우세한 전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로 2016 예선에서는 후반 추가 시간 2골을 몰아넣으며 2-0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양팀의 첫 만남이었던 2014년 10월 경기는 드론 사건으로 인해 중단되었고 최종적으로 알바니아가 3-0 몰수승을 거둔 바 있습니다. 세르비아는 블라호비치와 미트로비치라는 막강한 투톱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토이코비치 감독은 이들의 공존을 완벽히 이끌어내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번 경기는 다득점 양상보다는 수비적인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세르비아는 탄탄한 수비력을 바탕으로 알바니아의 공격을 무실점으로 막아낸 뒤 한 골차 승리를 거둘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스트리아 대표팀은 현재 주장 다비드 알라바가 여전히 반월상 연골 부상에서 회복 중인 가운데 최근 경기에서 주전으로 활약했던 2명의 선수를 추가로 잃게 되었습니다. 골키퍼 알렉산더 슐라거는 손목 부상으로 출전이 불가능하며 페이에노르트 소속 수비수 게르노트 트라우너는 세르비아전 퇴장으로 인해 이번 토요일 경기에 출장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랄프 랑닉 감독에게는 희소식도 있습니다. 허벅지 부상으로 이탈했던 미드필더 자버 슐라거가 복귀하였으며 이번 명단에는 토비아스 라발, 니콜라스 슈미트 등 A매치 데뷔가 없는 신의 선수들도 다수 포함되었습니다.
공격진에서는 마르코 아르나우토비치보다 미카엘 그레고리치가 선발로 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루마니아는 데니스 드라구슈가 최전방을 책임질 것으로 예상되며 잉글랜드 리그에서 활약하는 라두 드라구신과 야니스 하지 모두 이번 명단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드라구신은 아직 부상 중이고 하지는 소속팀 레인저스로부터 소집 해제를 받았습니다. 대신 파르마의 윙어 발렌틴 미하일라가 부상해서 복귀해 전력에 힘을 더합니다. 루마니아의 미르체아 루체스쿠 감독은 4-3-3 포메이션을 선호하며 최근 제노아 이적을 확정한 주장 니콜라의 스탄치우가 중원에서 중심을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스트리아는 최근 네이션스리그에서 조 2위를 차지하며 세르비아와 플레이오프를 치를 기회를 얻었지만 1차전 홈에서 1대1로 비긴 뒤 원정에서는 0대2로 패하며 합계 1대3으로 탈락했습니다. 조별리그 기간 동안 오스트리아는 홈에서 무패 행진을 기록했고 노르웨이와 카자흐스탄을 상대로는 대승을 거두었으며 슬로베니아와는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유럽 무대에서의 활약과는 별개로 랑닉 감독의 궁극적인 목표는 월드컵 본선 진출입니다. 오스트리아는 1998년 프랑스 월드컵 이후 단 한 번도 월드컵 본선에 진출하지 못했으며 이번에도 H조 선두 보스니아에 승점 6점 뒤져 있고 이번 상대인 루마니아에도 승점 3점 차로 밀려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경기는 반드시 승리가 필요한 중요한 일전입니다. 루마니아는 오스트리아와 월드컵 예선에서 2차례 맞붙은 적이 있으며 2010 남아공 월드컵 예선 당시 2경기에서 단 한 점만을 획득했습니다. 최근 공식 맞대결은 약 5년 전 네이션스리그에서 있었고 당시 루마니아는 비엔나 원정에서 3대2 승리를 거둔 후 홈에서는 0대1로 패한 바 있습니다. 이번 월드컵 예선 초반 루마니아는 보스니아의 홈에서 패하며 불안한 출발을 했고 이후 산마리노 원정에서 5대1로 승리하며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조 1위만이 월드컵 본선에 직행할 수 있기 때문에 남은 경기에서의 승점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루마니아는 유로 대회에서 인상적인 경기력을 보였고 이후 네이션스리그에서는 6연승을 달성하며 기세를 올렸지만 예선 첫 경기에서의 패배로 인해 조 선두권 추격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번 오스트리아 원정에서 승점을 확보하고 다음 경기인 키프로스전에서 승리한다면 80세 생일을 앞둔 루체스쿠 감독에게 뜻깊은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오스트리아는 홈 경기에서 쉽게 무너지지 않는 강팀이며 이번 경기에서도 자동 본선 진출권을 다투는 직접 경쟁자인 루마니아를 상대로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원 자원이 풍부한 오스트리아는 대개 상대 팀에게 쉽지 않은 경기를 안기며 보스니아전 패배로 압박을 받고 있는 루마니아를 흔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핀란드 대표팀은 최근 주목을 받았던 로만 에레멘코의 복귀가 아쉽게 무산되었습니다. 38세의 베테랑 미드필더 에레멘코는 최근 구니스탄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치며 9년 만에 A매치 대표팀에 다시 선발되었으나 부상으로 인해 소집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 외에 루카스 흐라데츠키, 테무 푸키, 요엘 포얀팔로, 로빈 로드 등 대표팀의 핵심 베테랑들이 모두 명단에 포함되었습니다. 특히 흐라데츠키는 이번 경기에 선발 출전할 경우 핀란드 역사상 6번째로 A매치 100경기 출전 기록을 달성하게 됩니다. 또한 유르고르덴 소속의 18세 마티아스 실타넨과 루마니아 리그에서 뛰는 25세 토미 유리도 처음으로 성인 대표팀에 발탁되었지만 두 선수 모두 이번 주말 선발 출전 가능성은 낮습니다. 한편 네덜란드는 이번 23인 명단에서 바르트 페르브루겐, 위리엔 팀버어, 예르디 스하우텐, 브라이언 브로베이, 마티아이스 더 리우트, 조슈아 저크지, 케네스 테일러, 조이 페르만이 모두 제외되었습니다. 이 중 앞선 4명은 부상 또는 컨디션 문제로 빠졌습니다. 긍정적인 소식으로는 네이선 아케가 수술 후 복귀하였으며 아약스 유망주 요렐 하토와 함께 좌측 수비수 자리를 놓고 경쟁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측 풀백은 덴젤 덤프리스, 루츠아렐 헤르트루이다, 리버풀로 이적한 제레미 프림퐁 등이 후보입니다. 중원은 프랭키 더 용과 맨체스터 시티 이적이 확정된 티지안 리언더르스가 호흡을 맞출 것으로 예상되며 공격진은 멤피스 데파이 혹은 보우트 베우오르스트가 최전방에 나설 예정입니다. 그 뒤를 자비 시몬스, 코디 각포, 저스틴 클루이베르트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네덜란드는 원래 이번 달 UEFA 네이션스리그 8강 이후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었으나 스페인과의 열골 대접전 끝에 승부차기로 패하며 탈락했습니다. 특히 로날트 쿠만 감독 체제에서 최근 9경기 중 단 2승에 그치고 있어 분위기 반전이 필요합니다. 이전 대회에 참가했던 네이션스리그 일정으로 인해 현재 월드컵 예선에서는 2경기를 덜 치른 상황이며 조 선두 폴란드의 승점 6점 뒤지고 있습니다. 세계 랭킹 6위인 네덜란드는 통산 12번째 월드컵 본선 진출을 목표로 하며 조별리그 8경기 중 최소 6승 이상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60% 이하 승률일 경우 본선 진출에 실패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이번 핀란드 원정은 종이상으로는 까다로운 일정 중 하나이지만
네덜란드는 유로 및 월드컵 예선 포함 최근 핀란드와의 4차례 맞대결에서 총합 11대 2로 모두 승리한 바 있어 자신감을 갖고 경기에 임할 것으로 보입니다. 핀란드는 2024년 A매치 8경기에서 1무 7패를 기록하며 부진했고 네이션스리그에서는 잉글랜드, 아일랜드, 그리스와의 경기에서 전패하며 리그 B에서 강등당했습니다. 2025년부터는 야코 프리스 감독이 새롭게 팀을 이끌고 있으며 월드컵 예선 첫 2경기에서 몰타, 리투아니아와의 경기로 무패 출발에 성공했습니다. 현재 지조 2위에 올라 있으며 하위 3팀과는 최소 승점 3점 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핀란드는 지금까지 월드컵 본선에 단 한 번도 진출한 적이 없으며 지난 2022 카타르 월드컵 예선에서는 조 3위로 마감해 플레이오프 진출권을 아쉽게 놓쳤습니다. 특히 최근 홈경기 3연패 중이며 이 기간 모두 최소 2실점 이상을 허용했고 최근 5번의 월드컵 예선 홈경기에서는 단 1승에 그치고 있습니다. 축구에서는 어떤 결과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이번 경기가 핀란드가 네덜란드를 상대로 1950년 이후 처음으로 승리를 거두는 경기가 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네덜란드가 주전 위주 라인업을 가동할 경우 지조에서의 본격적인 추격을 알리는 승리를 거둘 것으로 예상됩니다. 캐나다 대표팀은 이번 A매치 기간 주장 알폰소 데이비스가 전방 십자인대 부상으로 회복 중이어서 소집되지 않았으며 모이즈 본비토와 알리스테어 존스턴도 예상치 못한 제외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번 주말 경기에서 공격수 카일 라리는 A매치 81번째 경기에 출전할 경우 밀란 보르얀을 제치고 캐나다 역대 A매치 출전 순위 7위에 오르게 됩니다. 프로미스 아킨펠로는 성인 대표팀 데뷔를 노리고 있으며 스티븐 유스타키오는 이번 경기로 대표팀 통산 50경기 출전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한편 캐나다의 역대 최다 득점자인 조너선 데이비드와 타니 올루아세이는 지난 경기에서 각각 득점을 기록하며 팀이 미국을 제치고 네이션스리그 3위에 오르는 데 기여했습니다. 상대팀 우크라이나는 올해 초 벨기에와의 플레이오프 경기에서 수비수 비탈리 미콜렌코가 허벅지 부상을 입으며 이번 소집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번 명단에는 미콜라 미하일렌코, 아르템 본다렌코, 올렉산드르 마르티뉴크 등 3명의 선수가 대표팀 데뷔를 노리고 있습니다. 지로나에서 활약 중인 공격수 비크토르 치간코프는 이번 경기에서 골을 추가할 경우 올레 후시에프를 제치고 우크라이나 대표팀 역대 득점 순위 6위로 올라설 수 있습니다. 단, 역대 최다 득점자인 안드리 셰브첸코의 48골 기록은 여전히 멀었으며 46골을 기록 중인 안드리 야르몰렌코는 이번 친선전 명단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캐나다는 이번 경기를 시작으로 골드컵을 앞둔 2차례의 친선 경기 중 첫 경기를 치릅니다. 제시 마시 감독 체제의 캐나다는 최근 6경기 중 단 1패만을 기록하고 있으며 2023년 11월 자메이카전 이후 자국에서 열린 경기에서는 패배가 없습니다. 특히 2골 이상 득점한 경기에서는 정규 시간 내 단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으며 최근 6경기 중 5경기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흥미롭게도 마시 감독 부임 이후 캐나다는 선제골을 넣은 경기에서는 모두 승리했고 선제 실점을 허용한 경기에서는 모두 패했습니다. 이번 소집 명단에는 25세 이하 선수가 13명에 이를 만큼 젊은 구성이며 클럽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은 선수들이 많아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캐나다가 유럽팀을 상대로 마지막으로 승리를 거둔 것은 2011년 3월 벨라루스전으로 벌써 14년이 넘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올해 UEFA 네이션스리그 승격에 실패한 이후 2026년 월드컵 본선을 새로운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프랑스, 아이슬란드, 아제르바이잔과 함께 예선조에 속해 있어 쉽지 않은 조편성이지만 세르이 레브로프 감독은 최소한 플레이오프 진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최근 6번의 공식 경기에서 단 1패만을 기록했으며 그 유일한 패배는 벨기에와의 경기에서 0대3으로 패한 결과입니다. 지난해 6월 이후 기록한 5패 중 4경기는 모두 원정 경기였으며 모두 3실점을 허용한 패배였습니다. 이번 경기를 패한다면 2024년 9월 이후 처음으로 2연패를 기록하게 됩니다. 참고로 캐나다와 우크라이나는 과거 단 한 번 맞붙었으며 2010년 키예프에서 열린 친선전에서 우크라이나가 0대2로 뒤지다가 2대2 무승부를 거둔 바 있습니다. 홈팬들의 응원을 받는 캐나다가 분명한 동기부여를 갖고 나서겠지만 우크라이나 역시 더 많은 경험과 조직력을 바탕으로 균형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FIFA 랭킹에서 양팀은 단 5계단 차이밖에 나지 않아 팽팽한 접전 끝에 무승부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캐나다 대표팀은 이번 A매치 기간 주장이자 핵심 수비 자원인 알폰소 데이비스가 전방 십자인대 부상으로 인해 명단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또한 수비수 모이즈 본비토와 알리스테어 존스턴도 다소 의외의 제외 명단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번 주말 경기에서는 공격수 카일 라린이 A매치 81번째 출전을 기록할 경우 밀란 보르얀을 제치고 대표팀 통산 출전 순위 7위로 올라서게 됩니다.
아직 성인 대표팀 데뷔전을 치르지 않은 프로미스 아킨펠로도 첫 출전을 노리고 있으며 스티븐 유스타키오는 이번 경기에서 대표팀 통산 50경기 출전 기록을 세울 수 있습니다. 캐나다는 최근 열린 CONCACAF 네이션스 리그에서 조너선 데이비드와 타니 올루아세이가 골을 기록하며 미국을 제치고 3위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상대팀 우크라이나는 올해 초 벨기에와의 플레이오프 경기에서 수비수 비탈리 미콜렌코가 허벅지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이번 A매치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대신 미콜라 미하일렌코, 아르템 본다렌코, 올렉산드르 마르티뉴크 등 3명이 대표팀 데뷔를 노리고 있습니다. 지로나에서 활약 중인 비크토르 치간코프는 이번 경기에서 득점에 성공할 경우 올레흐 후시에프와 함께 기록 중인 대표팀 통산 13골을 넘어 역대 득점 순위 6위로 올라설 수 있습니다. 한편 48골로 최다 득점 기록을 보유 중인 안드리 셰브첸코의 기록은 이번 대회 명단에서 제외된 안드리 야르몰렌코가 따라잡을 기회를 다음으로 미뤘습니다. 캐나다는 올해 초 네이션스리그에서 동메달을 차지한 뒤 골드컵을 앞두고 두 차례 친선 경기 중 첫 경기를 이번 주말 우크라이나와 치릅니다. 제시 마시 감독 체제의 캐나다는 최근 6경기 중 1경기만 패배했고 2023년 11월 자메이카와의 홈경기 이후 자국에서는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팀은 2골 이상을 기록한 경기에서는 정규 시간 내에 단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으며 그중 5경기를 승리로 마무리했습니다. 또한 선제골을 넣은 경기에서는 모두 승리했고 반대로 선제 실점을 허용한 경기에서는 모두 패했습니다. 이번 소집 명단은 전반적으로 젊은 구성이며 23인 중 13명이 25세 이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중 다수는 빅리그에서 실전 경험을 쌓은 선수들이라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캐나다는 유럽 국가를 상대로 마지막 승리를 거둔 것이 2011년 3월 벨라루스를 상대로 한 친선전으로 벌써 14년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올해 네이션스리그에서 리그 A 승격에 실패한 이후 2026년 월드컵 본선을 새로운 목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아이슬란드, 아제르바이잔과 함께 예선조에 속한 우크라이나는 어려운 조 편성에도 불구하고 세르이 레브로프 감독 체제 아래 최소한 플레이오프 진출을 노리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최근 6경기 중 단 1패만을 기록했지만 그 유일한 패배였던 벨기에전이 네이션스리그 리그 A 승격을 좌절시킨 결과였습니다. 이 팀은 지난해 6월 이후 기록한 5패 중 4패를 원정에서 당했으며 모두 3실점씩 허용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패할 경우 우크라이나는 2024년 9월 이후 처음으로 2연패를 기록하게 됩니다. 참고로 양 팀은 2010년에 한 차례 맞붙은 적이 있으며 당시 우크라이나가 0대2로 뒤지다가 2대2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캐나다는 홈 팬들의 열렬한 응원과 최근 상승세를 바탕으로 강한 동기를 갖고 경기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역시 더 많은 국제대회 경험과 전력을 갖춘 팀으로 팽팽한 접전이 예상됩니다. FIFA 랭킹에서도 양 팀은 불과 5계단 차이에 불과해 무승부 가능성이 높습니다.